정치적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 이거 간단하죠. 그러면 윤석열은 지금 제일 머리가 복잡할 분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가 아닐까. 매우 외환이다. 이렇게도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 대통령의 사면은 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좀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극당 여론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건강 먼저 회복하시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너무 앞서 나가는 것보다. 예, 윤석열 후보가 오늘 사면 반응을 보였는데요. 복당, 그러니까 정치적 입지를 다시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건강이 우선이다. 너무 앞서가지 말자라는 취지로 해서 약간 내심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국민의힘, 제1야당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지만 윤석열 후보는 2016년 12월에 당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당시 현직일 때 강하게 수사를 했고 결국에는 구속을 시킨 바 있었습니다. 이제 박근혜 씨가 풀려나는데 윤석열 후보에게는 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저는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약간 부비트랩 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감옥에 있으면서 본인은 계속 사면을 촉구하면서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그게 가장 좋은 상황이겠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현 정권이 사면해서 이제 밖에 나왔는데 어쨌든 여전히 TK 민심엔 강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하에 있다고 봐야 될 거고 또 우리 공화당처럼 일관되게 탄핵은 예. 잘못됐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야 된다 이런 정치 세력도 작긴 하지만 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든 이제 언론에 자기의 정치적 메시지를 내게 됐을 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한숨 한 번 쉰다. 이러면 TK가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이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윤석열 후보는 가뜩이나 지금 당 안팎의 상황으로 머리가 아픈데 예. 더 머리 아픈 상황이 된 거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을 때, 혹은 후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어요.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카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판을 좀 휘저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휘젓는다 그러나요? 예. 휘저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득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는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극적인 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서 서로 만나서 뭐 악수하면서 뭐 잘해보라고 예.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쉽게 얘기하면 뭐 힘을 실어주면 힘을 실어주면서 축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이거 완전히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고 오히려 득이 될 수 있고요. 굉장히 득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숨을 쉰다고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면 나 그 사람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지는 뭐 이거 뭐 거기에다 좀 부정적인 발언들이 나온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윤석열 후보에게는 마이너스적인 것이 될 텐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 유영하 변호사잖아요. 유영하 변호사. 변호인을 했던 유영하 변호사. 예, 지금 이번에 발표를 뭐 나와서 이게 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문 대통령에게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친박 쪽에 있는 분들하고 몇 분 전화를 했더니 상당히 그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거부감 같은 것들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영하 변호사 혼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대변되고 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5년 동안 그 가족들이 쉽게 얘기하면 박지만 씨라든가 박근영 씨가 면회를 못했어요. 못하고 오히려 접견은 유영하 변호사만 유영하 했었죠. 변호사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박 쪽에 있는 얘기는 야, 유영하 변호사가 다 주변 사람들을 다 차단하는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 자기만 혼자서 이 통로를 만드는 듯한 느낌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유영하 전
유영하 변호사가 모든 것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위치에 가 있는데 예.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작년이죠. 그러니까 2020년에 4.15 총선 때 어떻게 했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나와서 뭐 박 전 대통령의 전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그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타이밍도 그렇고 메시지의 내용도 그렇고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선거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 던진 것처럼 돼버렸고. 그리고 그때도 뭐 그 얘기를 둘러싸고 이 서로 이 뭐 딜이 좀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 거래가 있었다라는 얘기 소문이 막 오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 지금 야권 쪽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 이분은 이제 거의 심신이 거의 번아웃된 상태잖아요. 다 그냥 어떻게 보면 건강 상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피폐해진 상태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을 대변해 줄 사람은 단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과연 진짜로 제대로 된 생각이 제대로 잘 된 모르겠고. 소통이 되느냐. 근데 이것부터 사실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과연 정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여전히 정치적 무게를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번 대선이 박빙일 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5%의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면 5% 박빙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박근혜 씨의 정치적 무게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TK 지역이라든지 보수 유권자층 중에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에 일부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때문에 사실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서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그건 뭐 단정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과거에 그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정치에 굉장히 능했어요. 또 그런 메시지 정치를 언론이 10분 활용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이제 유영하 변호사를 얘기를 했는데 또 박근혜 씨한테도 호가호위하는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세력들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이제 국민의힘은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글쎄요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이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식의 기획을 사실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죠. 그로 인해서 잃는 것도 상당히 있거든요. 예. 지금 중도 확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중도층의 이 사면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행보를 보인다면 그로 인해서 잃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도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일부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있는 유권자들이 흔들림 없이 나를 지지한다.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은데 그걸 확인할 도리는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친박으로 불렸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바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계기로 야권 분열을 획책하면 결국 희대의 포퓰리스트이자 민주주의 파괴자인 이재명이 집권하게 된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주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일단 야권 분열을 걱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가 있고요. 예, 앞서 이제 정치적 그 무게 어느 정도로 볼지 김종혁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래도 어쨌든 뭐 대통령을 한 분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심신이 굉장히 피곤하고 예, 사실 이렇게 탈진한 상태일 텐데 이 조금 이렇게 건강을 좀 회복하고 나면 그 개인적인 감정 그것과 공적이고 정치적인 판단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자면 뭐 윤석열 후보도 밉고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은 더 밉고 그러겠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쉽게 얘기하면 보수 정당의 후보로서 대통령을 했던 그런 예. 공적이고 정치적인 책임과 판단력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본인이 잘 지혜롭게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뭐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 지금 이제 야권 보수 정당에 전체적으로 손해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죠. 일단 박근혜 씨 특사가 결정된 오늘 입원 중인 병원 앞에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지자들이
박근혜 씨의 사면을 환영한다. 저렇게 쾌유기원, 지금은 쾌유기원이라는 우리 공화당입니다. 조원진 당대표가 있는 우리 공화당에서 여러 명이 나와서 저렇게 뭐랄까요? 팜플렛 같은 걸 들고 얘기했습니다. 보수영향 시민단체 회원들도 병원 앞에서 사면을 환영한다라는 저렇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해요. 보수단체에서 극우적 성향을 보였던 보수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뭐 협박도 하고 테러 협박도 하고 그러다가 뭐 기소될 뭐 그런 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열렬한 또 지지자가 돼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또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사면에서 나오게 됐거든요. 이게 완전히 복잡해졌습니다. 이쪽 바닥이. 예.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야권에 던져진 폭탄이다. 이런 비유도 하곤 하는데 앞서 메시지를 안 낼 것이다라고 보셨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글쎄요 메시지를 안 낸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낼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호가호위하는 세력이 늘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 세력에 의해서 이제 본인의 진위와는 다르게 메시지가 나오거나 전달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이제 아주 극보수, 극우라고 할 수 있는 그쪽 이제 보수 세력의 가장 극단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별로 흔쾌하지 않아요. 그거는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구원이 있고 어쨌든 이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적폐청산이라는 칼을 휘둘렀던 인물이기 때문에 호의적이지 않은데 그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당사자가 윤석열이다라는 측면이 정치적으로 부각돼 봐야 지금 윤석열 후보로서는 별로 달가울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윤 후보의 지지율이 좀 높을 때는 이제 이른바 대구경북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중에 밉지만 구속시켰지만 정권 교체가 더 중요하니까 지지한다라는 여론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대위 내부의 좌충우돌, 뭐 우당탕탕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또 꺼질 수가 있어요. 그럼요. 지금 어쨌든 그 야당 내부가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어쨌든 윤석열을 중심으로 단단히 뭉쳐도 이번 선거가 만만치 않은 선거인데 뭐 이준석 대표와의 불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파열음들이 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안이 향후에 어떤 변수가 될지 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사실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이 좀 이해는 안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이전에 보였던 태도나 이런 것을 볼 때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을지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원론적이고 정제된 표현이긴 하죠. 근데 이전에 했던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뭣도 안 하겠어요, 뭣도 안 하겠어요라고 얘기를 했던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거기다가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하겠다? 글쎄, 제가 뭐 박근혜 학을 뭐 한 사람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적어도 그 이전의 박근혜 스타일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글쎄,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이게 잘못하면 이제 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상당히 긴장하는 게 사실이죠. 예, 일단 계속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가장 강한 지지층을 자임했던 우리 공화당의 조원지 대표는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씨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야 할 이유를 하나라도 좀 대보면 좋겠다. 아마 지지 안 할 것이다라는 입장으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크게 소통이 많이 됐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영하 변호사가 소통 창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물론 편지는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건 일단 조원진 대표의 추정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또 앞서 나왔던 여론조사,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중에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어떤가라고 봤는데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부터 보면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 조사는 이제 리서치가 11월 말께 한 건데요. 74% 이상으로 더 많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제 지지층별로 하니까 통계 모수가 좀 줄어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사면의 의견이 높다라는 부분 이건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그래픽을 저희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윤석열 선대위와 선대위의 내용 구성을 보면 이른바 비박계가 싹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장악본부장인 임태희 본부장도 이명박 청와대 시절 있었던 그 비박계고요. 대표적인 원희룡 정책총괄, 주호영 조직총괄, 권성동 종합지원총괄 다 비박계고요. 권영세 총괄 특보단장만 친박계로 분류가 되고 특히 권성동 종합지원총괄 지금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탄핵 때 탄핵 소추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국회 법사위원장이었잖아요. 법사위원장이었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악연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대위 조직을 조금 옆에서 보면 역시 김재원 클린선거전략본부장만 친박으로 분류됐었고 이준석 대표는 한때 박근혜 키즈로 불렸지만 비박이었고요. 그다음에 전 총괄상황실장 역시 윤 후보의 측근이었던 것으로 분류됐던 장제원 의원도 핵심 비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선대위 전체가 비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세력 판도가 많이 달라진 거죠. 친박은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당시에 탄핵 직전에 이른바 그 총선 때 20대 총선 때 진박 논란을 일으키면서 총선 패배를 자초했잖아요. 예.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은 상황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됐다고 해서 과거에 그런 친박 세력이 부활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또 친박이나 비박이나 어떤 이런 갈래를 따라서 당이 분열에 휩싸인다면 지금 뭐 대선 앞두고서 그거는 스스로 이제 망하는 걸 자처하는 길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좀 이 당 내부가 여러 가지로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후보가 과거에 어쨌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그런 수사를 진두지휘한 당사자였다는 거를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조마조마하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는 뭐 선대위가 비박이다 친박이다 이런 거는 별로 의미 없다고 예. 생각을 해요. 이미 MB계다 무슨 박근혜계다라는 것들은 이미 흘러간 물이 된 거고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재창출할 것인가, 뭐 그런 게 고민인 것이지. 예. 뭐 과거에 이렇게 얽매여서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물론 어떤 몇몇 분들을 보면 아직도 그런 얘기 계속 하시더라고요. 뭐 이번에 누가 나 장악했어, 뭐 우리를 뭐 완전히 물먹이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옛날에 영화를 누렸던 분들이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보면 그건 아니지 않나. 뭐 일부 근데 그 변수들 돌출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갑자기 어떻게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품냐 그러면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